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배터리 포장재인 파우치 필름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아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는 국내 배터리 업계 조사 결과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필름과 전해액 원료인 리튬염, 배터리형 고품질 바인더, 동박 제조에 쓰이는 티타늄 드럼 등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원가 5에서 10%를 차지하는 파우치 필름과 전해액 원료인 리튬염, 배터리형 고품질 바인더, 동박 제조에 쓰이는 티타늄 드럼 등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감싸는 역할을 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삼성 SDI도 소형 배터리 일부에 파우치 필름을 사용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 필름을 일본 DNP와 쇼와덴코에서 상당량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전 세계 파우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SNE 리서치는 한국과 중국의 몇몇 업체들이 파우치를 제조하고 있지만 그 품질 수준이나 공급량이 일본 업체의 과점을 깨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특히 중대형 배터리형 제품은 DNP와 쇼와덴코 제품을 대체할 수 없고 이 경우 중대형 파우치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우치 필름은 일본이 기술력이 좋다고 알려져 일본산 수입이 막히면 당장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4대 소재는 국산 비중이 80%에 달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일본이 파우치 필름 등 나머지 소재 공급을 막을 경우 단기간은 타격을 입겠지만 6개월 이내에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이 연간 6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의 2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해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예정인 구미형 일자리는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두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SK이노베이션이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라는 주제로 기업 PR 캠페인을 시작했다. 자연스럽다는 문구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기술 개발 방향이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친환경 사업을 당연하게 추구한다는 뜻이다. 캠페인 이미지는 다소 직설적이다.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겹쳐 쌓은 푸른 나뭇잎 사이사이에 귀신고래, 북극곰, 북극여우, 황제 펭귄 등 멸종위기 동물을 그렸다.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알리고 SK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자연과 기술의 공생을 시각화했다. 이미지에 등장하는 동물은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사랑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들의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사회적 기업 오시사를 후원하고 있다. 오시사는 울산 앞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고래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임숙길 홍보실장은 그린 밸런스로 상징되는 경영 철학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이번 캠페인은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미국가 산업오단지에 부지 6만여 제곱미터에 5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차 전지 양극재 6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인력은 1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투자 보조금, 세금 감면, 공장 용지 무상 임대, 직원 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이 어려운 이때 구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경제 활력의 새 돌파구를 제시했다며 반세기를 맞은 구미국가 산업단지가 새 도약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숙한 역량을 보여주신 경북도민, 구미 시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해외 진출의 방향을 바꿔 국내에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주신 LG화학,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애써주신 노동계, 시민사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민정의 타협, 양보의 정보 지원이 더해지면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 복귀는 물론 신규 투자도 매력적이라는 점을 증명했다며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신규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논의되던 5년 전만 해도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많았지만 담대한 상상력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실현됐고 이후 변화 물결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 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영감을 줬다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그린 아스팔트, 친환경 주유소, 친환경 플라스틱, 친환경 윤활유, 전기차 배터리 등 환경 친화적 기술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류와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혁신을 추구하는 SK이노베이션 이미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정부, UN 환경계획 및 환경부 등과 협력해 아시아의 허파라 불리는 베트남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있다. 지난해 맹그로브 나무 3만 5천 그루를 심었다. 올해는 7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맹그로브 나무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일반 열대우림의 5배에 달해 지구온난, 구미형 일자리는 이를 큰 흐름으로 만들었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길,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 노사가 상생하고 원하청이 상생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받은 박순자 의원 61이 2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날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며 나 원내대표를 가식적 리더십 해당 행위자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 정론관에 선 박 의원은 40여 분간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 11시 20분에 예약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의 기자회견이 이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한국당 소속으로서의 출마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재심 결과를 볼 것이라며 이제 언론인들과 자주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탈당 여부에 대해서 묻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와의 대화 녹취록 공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공화당과 접촉이 있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유언비어다. 단 한 차례도 그런 적 없다. 연락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박순자 의원은 상임위원장 관련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 조용히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아왔다며 입을 뗐다. 박 의원은 국토위원장과 예결위 원장 선임에 대해 나 원내대표 원칙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나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 국토위원장은 1년 나눠 먹기 안 하기로 했으니 인수인계를 분명히 받아달라 했고 나 원내대표가 알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우리 보좌관이 2에서 3달 전 홍문표 의원실이 6월부터 상임위원장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했다. 수차례 말로 되지 않아서 지난 6월 27일 친서로 나 원내대표에게 임기 나누기 1년 합의한 바 없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경선을 다시 시켜달라고 했다며 정용기 정책위 의장, 정양석 수석 부대표에게도 전달했으나 어떤 지도부도 화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108일 동안 국회가 공전되고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돌다가 들어와
상임위가 시작된 7월 8일 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의 국토위원들을 다 불러서 상임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의총을 열 테니 국토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박순자 사퇴 종용 서명을 받으라고 했다며 그게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올 말인가? 그 자리에서 한 동료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원내대표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나는 이 모임에 가담 못한다고 나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손에 피 묻히지 않기 위해 황 대표에게 떠넘기고 박맹우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당 행위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닌 나 원내대표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